예, 오늘도 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소식,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런 소식이 좀 좋지 않은 소식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 초대석을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군포교의 중요한 축이죠.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새 회장으로 취임하신 분을 모셨는데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십니다. 예, 저는 이제 군 출신들 만나면 약간 위축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이영주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연말에 취임하셨죠? 예. 12월이었나요?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날. 오늘 방송 첫 출연이신 것 같은데, 예.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시고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고, 제가 양력을 보니까 합동 상륙작전 분야 전문가다. 그러면 한국의 메가더 장군입니까? 아, 너무 가찬의 말씀입니다. 메가더 장군이야 네. 인천 상륙작전든 2차 세계대전 때 그 도서에 대한 상륙작전을 잘 하셔서 전문가지만은 저는 훈련만 했지 예. 실전은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상륙작전 해본 적 없어요. 작전을 실전같이 실전같이, 예. 훈련을 아주 전문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 실전을 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실전을 한다는 얘기는 전쟁이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고. 예, 예. 자,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라는 거는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죠. 예비역 분들 모인 조직인데 5대 회장이신데, 이게 회장도 있고 부회장, 사무국장 뭐 다 있습니까? 총무도 있고. 예, 다 있습니다. 예. 회장 옆에 이제 육군 부회장, 예. 해군 부회장, 공군 부회장, 그다음에 여군 부회장 등 있고, 그 밑에 사무국이 있어가지고 예. 각종 홍보, 종무 뭐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자문위원회라든지 고문단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장성 불자회를 또 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장성 불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별 달린 분들 예, 따로 예비역 합니까? 장성들 예. 그걸 같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그와 또 연관된 부사관 불자연합회라든지 또 연간장교 불자연합회, ROTC 불자연합회 이렇게 해서 다 연관해서 관련 단체들과 신행 단체장 모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아, 세분화돼 있군요. 이게 계급에 따라 세분화됐다는 게 조금 이제 이게 계급이 낮은 분들이 약간 기분 나쁘지 않았나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없고 네. 어차피 뭐 부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신행 단체다 보니까 예. 계급보다는 하심으로 또 이렇게 하심으로. 이치하는 걸 중요하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뭐 3스타, 2스타, 뭐 4스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죠, 그래도. 그래도 뭐 우리 네. 김병관 대장 오. 출신도 몇 분 네. 계시고, 지난번에 장관하신 김태형 장관, 김태형 이번에 국방부 장관 출신. 예. 예. 너무 존경하신 분들이 요즘 좀 나이가 드시가 잘 안 나오시는데, 근데 김태형 장관께서는 좀 몸이 좀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뭐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데 네, 맞습니다. 좀 연로하셔가지고. 아주 예.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장, 새해 여러 가지 좀 계획이나 올해는 좀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이런 분야가 혹시 있으세요? 지금 뭐 예년과 같이 우리 사실 그 장병들 포교 활동, 네. 전법 활동에 좀 최선을 다하고 좀 내실화를 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국 불고 포럼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코로나 전에는 좀 자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호국 그 의성들 예. 그런 발자취를 좀 해서 예. 우리가 그 내실화를 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고려 시대 때 김윤우 예, 처인성 전투라든지, 또 조선 시대 오면은 임진왜란 때 휴정 예. 유정 대사의 예. 어떤 그 우리 난극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또 호국 의성의 날 제정과 추진해서 같이 좀 그렇구나. 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필동에 있는 우리 그 옛날 수경사 자리에 있었던 예. 충정사의 좀 원만한 해결. 남산. 예. 남산 한옥마을에 있는 오. 충정사가 있는데 예. 그거를 좀 잘 우리 신도들이 잘 그렇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좀 이렇게 맞습니다.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조계종에는 이게 있어요. 군종 특별교구. 이거는 이제 군포교를 맡고 있는 교구잖아요. 교구장이 법원 스님이신데 해군 출신이시네요. 예. 그러면은 회장님하고 좀 뭔가 잘 맞지 않습니까? 호흡이? 예. 잘 맞죠. 아무래도 이 네. 군대도 각군의 그 문화와 네. 특성이 있고 자기 근성도 있는데, 특히 법원 스님이 그
초임 배치 때 보면은 백령도 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 서북도서에서. 군수로? 예,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여단장 하신 분이 사령관도 되시고 해서 잘 이렇게 케미도 맞고 예. 그다음 지금 또 그 계시다 보니 대청도에 또 예. 법원 스님이 또 불당을 군부대 불당에 대해서 이제 좀 불사를 하시려고 또 하고 있고 해서 또 예. 저도 이제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서로 이게 문화가 맞다 보니까 그러네요. 케미도 있고 또 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주 법원 스님이 부임하시고 많은 변화가 있고 그렇죠. 가시적 성과도 많습니다. 예. 아주 더 이어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국 불교 포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보통 이렇게 포럼하면은 보통 아침 일찍 하지 않습니까? 아침 먹고 이렇게. 근데 예. 이건 저녁에 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보통 포럼 네. 하면 우리가 조찬 그럼요. 겸해서 예. 과거에는 우리 코로나 전에는 조찬해서 했습니다. 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또 좀 여의치 않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관은 한 곳을 이제 군 복지 시설을 하다 보니까 네. 요즘 새벽에 하면은 또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전심 때나 저녁에 그래서 주로 이제 전심 때 하려고 점심 때 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걸 보니까 주제를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예. 뭐 IT라든지 AI 뭐 이런 거. 예, 그 지난번에는 그 예. 불교가 메타버스에 어떻게 예. 홍보를 할 것인가, 뭐 포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또 최근에는 우리 요즘 하도 총무 원장님도 강조하시는 선명상, 예. 명상을 어떤 우리 장병들한테 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호국 불교 차원에서 작년에는 우리 그 영규 대사와 예. 뭐 그런 호국 어성들의 활동 이것도 작년에 두 건 800 의승인가요? 예, 705총 700 의총. 그런 예. 것도 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호국 불교 포럼은 두 가지 좀 주제를 가지고 명상 요즘 핫 트렌드인 명상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국 불교인 그런 어성들의 활동 이런 게 좀 중점을 둘까 합니다. 예.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역 불자 연합회가 이 탈북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탈북 대학생들을 특별히 챙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네. 국군 예비역 불자 연합회니까 탈북 장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또 우리 국군 예비역들의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또 우리 불교와 인연을 맺도록 해서 또 그런 쪽에서의 좀 그 포교 활동도 하나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또 우리 애청자들이 좀 후원도 좀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예. 탈북 대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북한의 대학하고 우리 대학은 많이 다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대한 적응. 예. 그다음에 탈북 대학생이면 아마 부모님과 같이 내려왔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예. 개인 정보는 자세히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 일단 그 자기가 문화가 틀리다 보면은 상당히 정체성도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불교라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어떤 포교 전부 예. 이거로 인해서 예. 우리가 좀 자기 나름의 어떤 자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이기 때문에 신행 활동이라든지 신심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 그러니까 이런 게 있겠죠. 성지순례, 뭐 경전 공부 모임 이런 거 좀 활성화할 계획 있으세요? 예, 우리는 매년 이거 예. 뭐 인도 등이나 이런 데에서 성지순례도 하고 또 국내에는 봉경암이라는 데 이런 데 가서 예. 또 우리 성지순례 겸 기도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회원들끼리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또 어느 선언을 좀 이렇게 가서 또 명상 수련도 하고 예. 이렇게 매년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전 해군 출신이신데 이 해군 중앙법당이라는 게 있어요. 영등포에 있네요. 통해사. 해군 법당인데 왜 서울 시내에 있네요? 그 예. 해군 법당인 그 통해사가 예. 옛날 그 자리가 해군 본부 자리입니다. 아 해군부가 서울에 예, 신기해. 있었군요. 예. 그 맞은편에 대방동 쪽에는 공군 본부가 있었고, 아. 그래 해군 본부장인데 저희들 이제 이관 장교 때만 해도 해군 본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94년도 해군 본부가 개롱대로 내려가면서 내려갔죠. 거기가 이제 지원대만 있다 보니까 예. 그 통해사가 있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서울 선악권 도심 포기의 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100% 동의하고 지금도 거기에 이제
시장 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참가합니다. 노보살님도 네. 많고 그래서 어쩌면 현역보다 더 민간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 좀 보완하면은 예. 그 보라매 공원에 또 예. 보라매 법당이 있고 맞아요. 그것도 옛날 공사 자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충정사도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여기 그 원강사도 그렇고 예. 이런 도심에 있는 절들이 좀 민과 군이 또 예비역이 같이 이래 법당을 하면은 또 소통도 하고 서로의 신행 활동에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영화 이순신 장군 영화 많이 있었는데요. 뭐 명량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예.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 할 때 왜군 물리칠 때 그 스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크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순군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을 좀 조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국방부나 뭐 보훈처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네. 호국 불교 포럼에서 주제로 다뤘고 호국 어성의 날을 지금 추진하는데 몇 번 추진하다가 지금 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종단뿐만 아니고 불교 불자들이 뭔가를 진행을 하는데 방법론에 조금 있습니다. 어병의 날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병의 날은 네. 있는데 왜 호국 어성의 날은 없느냐 이게 이런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제 우리가 국회에다 입법 청원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에 행정 청원을 해서 네. 또 하든지 아니면 또 대국민 서명 운동도 좀 하고 또 우리 예불련도 좀 그런 부분에서 적극 참여해서 좀 하려고 또 상징성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영주 우리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시고 예비역 불자연합 회장이신데 우리 그 호국 영령 그다음에 전몰 희생 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가족들이 있는데 이 예우가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아,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우는 네. 우리가 물질적인 애우보다 사람 정신적인 애우가 더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존경의 표시 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야 했던 고마움을 표시 예를 들어 지나가면서 국군 장병 제복 입은 국군 장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볼 때 그래 고생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우리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특히 그 MIU라 그러는데 제복 입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 스스로가 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헌신에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물질적으로 뭐 돈을 준 이런 것보다도 그런 마음이 더 우리가 국가나 또 우리 그 공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보상금이나 무슨 예. 무슨 성금을 많이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군요. 예. 뭔가 어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감사. 그러니까 이게 예를 다른- 들면은 그 미국은 파병을 많이 해서 네. 그 비행기를 타도 이제 파병 갔다 온 사람들이 민항기를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군복 입고 탄 그 장병에게 어떤 분은 1등석을 양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장은 아주 아나운서를 합니다. 여기 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전투에 갔다 온 장병이 예. 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항상 고마워하자 하면서도 하고 또 그런 자리도 양보해 주고 또 기내식도 이코노미석이지만은 비즈니스석에 어떤 맞춰서 그래요? 주기도 하고 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전사자가 오면은 예. 최고의 예우를 갖춰줍니다. 아. 그리고 전사자가 그 비행기를 화물석에 이렇게 실려올 때도 있으면은 기장이 아나운서하고 이 전사자가 그 바로 내릴 때까지 네. 다 안 내리고 기내에 앉아 있고 예. 그 다 내리고 나가는 거를 또 격려를 해주면서 이런 거 볼 때 야 저기 선진국의 군대고 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맞습니다. 아, 생각합니다. 이거 공감합니다. 저는. 예, 예. 비록 저는 뭐 군과 큰 관련 없습니다만, 예, 군 면제이긴 합니다만 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이 군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법사. 예, 예. 일선 포교를 군부대에서 해야 할 텐데 이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뭐 꼭 군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참 걱정이에요. 그렇죠.
예. 군성에 지금 우리가 그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성녀로 출가하는 연령도 대체로 좀 나이들이 많고 네, 이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군에 들어갈 나이하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게끔 우리 군종특별요구나 해서 그 군성 연령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대학교에 이제 불교학과라든지 예. 뭐 이런 데 좀 자격을 갖춘 대학생들한테 조기 장학금을 좀 줘서 미리 확보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또 군성 소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은 또 종단 차원에서 좀 그분들한테 뭐 조그만하지만 조금 메리트를 준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언급하셨지만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소멸론까지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군대 있을 때 이제 호국 연무사라든지 이제 뭐 여기서 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대하고 나면은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훈련소에서 수계를 받으면은 그 이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거 우리 신자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다시 전역해서도 우리 또 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조금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수계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특히 훈련소 또 훈련 학교 기관에서는 해놓으면은 그게 첫 인연이 되면은 자기 전역에서도 그 인연을 못 버리기 때문에 불자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지금 군종교구장 법원 선생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전 종단이고 다른 종단에서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효과가 많이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뭐 미사일 그 공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에도 하고 막 예전에도 지금도 뭐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라든지 국민들은 이제 불감증 비슷하게 있어서 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막 속보를 날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의식이 약해졌다고 보세요? 저는 그 안보의식이 약하다고 하는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 우리 세대는 저 같은 세대만 해도 후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950년대 그다음에 거의 후진국에서 또 초등학교를 다녔고 조금 이제 중진 개발도상국을 갈 때 고등학교 사관학교 저희들 사관학교 갈 때만 해도 해군사관학교 갈 때만 해도 대망의 80년대 수출 100억 불 달성 뭐서 이렇게 지금 한 회사가 100억 불 이상 그런 이제 중진국을 지나서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득 4만 불 시대에 선진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젊은이들은 어떤 세대냐면은 선진국 세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에어컨 나오고 샤워 매일 샤워하고 더운 물에 샤워하고 나는 그런 세대인데 의식 수준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K-팝 뭐 K 뭐 또 축구 뭐 우리 그 손흥민 선수 뭐 다 이런 데서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국가간에 얼마나 뛰어납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믿을 수 있다 보고 다만 우리가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왜 안보가 필요한지 또 왜 이건지 이것만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인식시키면은 충분하게 우리는 다시 제2의 국군 상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46년 전에 12.12처럼 정치 군인이 등장한 거냐? 뭐 아니면 우리 군을 못 믿겠다. 뭐 사기 예전 같지 않다. 뭐 좀 비하는 말은 뭐 당나라 군대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심한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사태를 봐서 좀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든 상황이 헌법에 적합한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법 쪽에서 판단할 문제고 저는 그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군은 정치 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 군은 피하가 명확합니다. 군인에게는 적이냐 나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이기느냐 죽느냐. 밀정은 없어요. 예전에 일제 시대에 밀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인에게
적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 군인은 국내의 어떤 치안이나 뭐 이런 데서 국민을 향해서 군인을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예. 제가 다른 얘기하면은 옛날 부마 사태, 부마 네. 항쟁 때 예. 그 당시에 그 우리 해병 부대가 예. 부산, 마산, 대구에 개헌군을 나갔습니다. 예. 나가서 그때 우리 지휘관들이나 해병 부대 대원들한테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아서 나갔으니까 국민이 때리면 맞아라. 아. 절대로 예. 국민을 향해서 무력을 쓰지 마라. 그리고 국민이 우리의 예. 지켜야 될 대상이다. 예, 예. 항시 그래서 그때 부산, 마산, 대구에서는 아무의 그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 데모도 때리면은 저 상대방의 반응이 있어야 하지. 예. 저쪽에 반응이 없으면은 싱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우리 해병대에 그 해병대가 원래 귀신 잡는 해병이라든지 귀신 잡는 뭐 말이죠. 무적 해병, 예. 뭐 그다음에 신화를 남긴 해병 예. 이게 다 우리가 붙인 게 아니고 언론인들이나 언론이 붙였습니까? 기자들이나 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해병대 그래 안 나온 기호를 분들, 좀 군대 안 간 분들이 붙였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절대로 우리는 그 또 우리 해병대 깃발에 보면 정의와 자유를 이해하라고 예. 있습니다. 그런 걸맞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이번 예. 사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논하기보다는 예. 법조계 판단이나 또 국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관이 이렇게 뭔가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상명하복 예. 또 하이상달 그 얘기 뭐 많이 이런 하죠. 예.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설사 우리가 작전 명령 하나 내릴 때도 수많은 참모들과 상급지휘관과 하급지휘관이 토론을 하고 거치고 조건을 맞추고 상황 판단을 해서 하나 만들거든요. 예. 이것도 똑같은 거로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정당한 그 명령 하나 만들기에도 이런 노력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내 상명하복과 하이상달 이게서 논의가 되면은 크게 뭐 어렵지 않느냐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군인은 기본적으로 명령에는 자발적 복종을 해야 되죠. 그래야 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기본 그러나 예. 전쟁 상황이 아닐 때 그렇죠. 이때는 좀 상황 판단을 좀 깊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해병대 사령관 때부터 스마트한 군인이 전투도 잘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군인이다라 이런 뜻입니까? 예, 학습을 잘하는 예. 군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 왜 이때 이런 얘기가 예. 했냐면은 제가 이제 어디 가면은 일을 딱 맡으면은 생판 제가 안 했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먼저 그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고 그 일을 정책을 만들 때 상당히 효과 또 주변하고 이제 조언도 많이 받고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놓은 게 학습의 리더십. 학습의 리더십. 예,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전투도 교육 훈련도 학습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배우고 익히는 건데 교육 훈련도 배우고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야 훌륭한 전투원이 훌륭한 또 그 시민이 될 수 있듯이 그렇게 공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그 전 뒷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제5대 회장 이용주 회장님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시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